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야, 위에서 나올 줄은 몰랐지. 하하하. 흐흐 하하 흐흐. 뿅. 아, 안녕하세요. 야, 또 보니 좋죠. 아,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야, 야. 자, 가겠습니다. 자, 2강 2점으로 넘어왔어요. 2강 2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방금 3점짜리 공부 잘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도 한번 몇 문제냐 한번 2페이지 정도니까 2점이잖아. 또 빠르게 한번 하고 저도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집 가서 약간 운동도 좀 하고 할 생각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빨간색 잘 보이죠? 예. 가보자. 오케이. 1번, 2번, 여기 있다. 1번. 자, 그림은 판을 움직이는 힘이 ABC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을 움직이는 힘은 멘틀 대류 배웠잖아요. 그죠? 멘틀 대류 배웠는데 힘이 또 3개가 있대. 자, 요거 제가 강조해드린 거고요. 또 어디 제가 그 완자 어디 귀퉁이에 있던 거 잘라서 넣어드렸잖아. 또 안 못 봤다가 또 거짓말하려고 또 어디다 놨어. 제 기억에는 앞쪽에 넣었던 것 같은데 요건데 지금 여기는 4개로 써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3개로 정하니까 3개로 갈게요. 걱정마.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거 요거 바로 좀 더 확대해서 한 요 정도로 해야 좀 잘 보이겠네요. 네.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멘틀 대류에서 우리 판 전에 사실 이제 판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대류기동설이었잖아요. 자, 복습해. 이제 학기 초에 배워서 벌써 기억이 안 나죠? 복습해야 돼. 대류기동설 베개너, 멘틀 대류설 홈즈. 왜? 대류기동설 정말 좋은 증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해야지 또 이 사람들 또 기억하지 또. 정말 좋은 증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거절 당했느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 못했다. 그럼 그 다음 등장해야 되는 개념이 뭡니까?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뭔데? 자, 왜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멘틀이 대류해서 그렇다, 멘틀이 열대류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뭐 방사성 동연서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링크 걸어드렸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해가지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음양측시법이 발달해가지고 전쟁 때 이제 해저지도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두두두두 해봤더니 야, 이렇게 해령과 해구에 엄청난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더라. 오지훈 선생님도 강조했다. 이 단어는 인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령과 해구를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그 인강을 다시 들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령과 해구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지.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봤더니 와, 해령이라는 게 실제로 있더라. 근데 그 녀석이 거리에 따라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봤더니 변환단층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잘 해봤더니 판구조론이란 게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판은 한 100km 정도 되는 암석권이라고 누르는 판이 있는데 거기 한 400km까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진파가 굉장히 저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두두두두 꽝 부딪히고 쫙 찢어지고 쫙 어긋나는, 다시 수렴하고 발산하고 보존하는 어떤 판의 경계들이 있더라. 근데 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플룸이란 친구더라. 이 플룸이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중심부 같은 데서도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다. 뭐라고? 판구조로는 판과 상부 멘틀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 왜 판과 상부 멘틀이냐? 판은 100km, 연약권은 한 400km.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꿍꽝 쫙이기 때문에 수렴 발산 보존이기 때문에 판은 경계에서만 얘기할 수 있었지만, 플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멘틀과 외의 경계 대충 3000km부터 빵 쏴주니까, 그래서 멘틀과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와이 같은 열점에 대한 이야기, 즉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화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 여기서 막 쏘고 있는데 제가 종이 그려드렸잖아. 그거. 야, 이렇게 해서 이 흐름이 쫙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파편적으로 문제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시 그 나무를 보느라 숲을 못 보거든요. 나무를 봐야 돼. 숲을 봐야 돼. 숲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서머리 이렇게 해놨잖아. 서머리. 그래서 현재는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이 이렇게 공존하는.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다고. 둘 다 맞는데 이제 관점의 차이고. 아시겠죠? 둘 다 맞다. 야, 이거 하다가 거기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일부러 빠져서 복습 한번 쫙 시켜드린 거야. 됐지? 그래서 첫 번째는 멘틀 대류. 요것이 바로 원동력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바로 이전 교육과정, 제가 배웠던 교육과정에만 해도 없었던 개념인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제가 전공에서만 배우던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 했었죠. 바로 뭐냐? 여기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일단 올라와. 멘틀이 올라와서 해령에서 벌어지죠. 그러니까 해령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고. 해령에서 기본적으로 좀 더 이쁘게 쓰겠습니다.
에서 밀어주는 힘,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근데 얘가 B인데 이렇게 밀어내면은 재밌는 게 이 친구가 방금 생겼잖아요. 따끈따끈할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좀 부풀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혈형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엔토제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지 자체가 밀도가 커서 밀도 작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밀려나면서 나이가 많아지죠. 천천히 식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밀도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수축도 되고 그러면서 얘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개념 말씀드렸어요. 올해 수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거 수심. 네. 수심이 깊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애가 점점 판이 차가워지니까 밀도가 커져 침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융기 침각 배웠잖아요. 판이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앉으니까 수심 자체도 깊어진다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등장한 이거 중요한 이 개념. 이게 바로 판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러면은 슬랩이 판이고요. 풀이 잡아당기는 거니까 슬랩 풀이라 그러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거는 리지가 해령인데 리지에서 밀어준다. 푸시 그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푸시 밀고 풀 당기고 반대로 하지 말고 푸시가 미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하겠습니다. A는 연약권의 운동에 의해 나타나냐. A는 멘틀대류잖아요. 연약권의 운동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파란색 잘 보이지?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열대류. 그쵸? B는 서로 접해 있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다. 그쵸? 서로 접해 있는 판을 밀어내는 한마디로 발산형 경계. 그죠? C는 섭입하는 판이 저보다 미안 너무 막 읽어. 섭입하는 판이 주변 대륙판 하부의 연약권보다 주변에 있는 이 연약권보다 애가 밀도가 커져서 지가 떨어지는 거지. 중요하다고. 오케이? 중요합니다. 말했어. 이거 요즘 아셔야 되는 개념. 니은도 니은이야. sorry. 2번도 사실은 얘랑 같이 보시면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눈 가야지. 그러니까 얘는 주요 판의 평균 이동 속력과 각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판의 이동 속력 가로축에 놨고요. 항상 처음 보는 거 나오면 가로축, 세로축 단위, 가로축에 판의 평균 이동 속력 놨고요. 세로축에 그 판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 한마디로 쉽게 이런 어려운 말 등장했을 때 여러분만의 용어로 바꿔줘야 돼. 제가 산소 동위원 소비로 이렇게 막 이제 그 고기후 연구하는 거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아직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이 이거 볼 쯤이면 배웠겠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막 16, 5분의 18호 막 비율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을 쉽게 바꾸라 했잖아요. 내가 아는 산소분의 살찐 산소 뭐 이렇게 바꿨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저 Y축에 있는 저 무섭게 생긴 저 말도 사실은 상상을 해보라고. 저 말이 뭐예요? 내가 판이 있으면 그 판에 경계가 있을 텐데 그치 둘러싼 부분이 경계잖아. 그 경계는 수렴, 발산, 보존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그 중에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그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대해 혹은 해가 꼬라 박을 때 생기는 그 섭입 때 그때 해구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냥 걔가 저 Y축이 위로 올라가면 그냥 그게 많은 거고 그 판에 Y축이 좀 작으면 0점도 가까이 가면 그게 거의 없는 거고 이런 거잖아.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할만하죠. 이렇게 말을 좀 바꾸니까 다시 X축에는 판의 이동 속력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오른쪽 가면 판이 좀 빨리 움직이고 왼쪽으로 가면 판이 느리게 움직이고 Y축에 올려놓은 건 뭐라고? 판이 있으면 판에 경계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 해구가 차지하는 그 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다. 근데 그렇게 두 개를 올려놓고 보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판의 이동 속력이랑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없을 것 같잖아. 이게 도대체 둘이 뭔 관련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걔네 둘을 올려보니까 얘네가 거의 이렇게 어떤 비례하는 느낌의 그래프가 됩니다. 사실 얘는 굉장히 전공 자료예요. 전공 자료인데 전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요. 어떤 걸 배우냐면 가로축에 판의 이동 속력을 놔. 왜냐면 얘는 막말로 GPS 우리 앞에 찍어가지고 푸는 3점 문제 있었잖아요. 걔처럼 판의 이동 속력은 VLAB인가 뭐 이런 어떤 또 막 장거리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GPS로 쉽게 말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 재면 되잖아 막말로. 재면 되잖아. 궁금하면 이렇게 다 기다리면서 매년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대충 평균적으로 손톱이 자라는 속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손톱 자라는 거 보이니까 거기 가서 보면 안 돼요. 하지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연구자들이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 판의 이동 속력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라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또 이제 또 이과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뭐 사회과학 같은 거 연구하실 때, 그러니까 문과분들도 좀 들어야겠네. 사회과학 같은 거 통계 낼 때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설문을 돌리든 결과물을 뽑아냈을 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교 현장에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배우지만, 실제로 연구하거나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잡았다. 나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요인들끼리 이게 이 결과가 나온 게 이 요인 때문일까 저 요인 때문일까 아니면은 C 요인, D 요인, E 요인 뭐 때문이지가 궁금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X축에 일단 내가 확실한 어떤 자료를 놔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판의 이동 속력이죠. 얘랑 관련이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요인이냐, A냐, B냐, C냐, D냐, E냐,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Y축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 올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자료가 그러면은 여기 찍히겠지. 여기 찍힌다고. 예를 들면은 판의 이동 속력과 저기 뭐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 말고 뭐 해령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보자고. 해령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해령이 우리 판의 이동 속력은 알고 있고, 각각의 판에 해령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해령이 차지하는 비율과 얘가 관련이 없으면 점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찍힙니다. 아무런 어떤 규칙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막 찍혀.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해석해 드릴게. 이 자료를 둘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가 그냥 그래서 맘대로 찍은 거랑 거의 뭐 그림 아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현대 미술, 초현대 미술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 전공에서는 여기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어봐요. 실제로 해령이 차지하는 비율도 넣어보고요. 막 습곡 산맥이 차지하는 비율 뭐 이런 거 넣어볼 수도 있겠지. 궁금한 거 다 넣어봐요. 근데 계속 저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저 Y축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넣잖아요. 판에서 이 판의 전체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면 사실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요렇게 찍으면은 저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도 좀 둘이 비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석해 드릴게. 판의 이동 속력은 해구가 차지하는 그 비율과 전반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판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많으면 판이 빠르게 간다고. 파마니. 아시겠어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판이 빠르게 움직인대. 야, 여기까지 듣고 대충 감 오는 사람은 공부 잘한 거야. 왜 그럴까? 1번 문제. 이 녀석이 범인입니다.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게 작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해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비율이 크면, 판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은 바꿔 말하면 이거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큰 거지. 그러니까 아래서 열심히 섭입돼서 당겨주니까 판 이동 속력이 같이 커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같이 넣은 거라고. 1번 문제는 쉬웠는데 2번 문제도 어렵다는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1번을 왜 했냐? 1번은 2번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이지. 이게 보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얹어드리는데, 요 그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제가 또 마지막에 정리해드렸어. 그 화성원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다르게 세계여행 떠났었잖아요. 세계여행. 이거 좀 파일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아닌가? 내 머리가 이상하구나. 지금 여기 있었구나. 아까부터. 네. 여기서 했던 거. 실제 자료는 요거죠. 지금 문제를 이렇게 여기 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낸 거잖아. 볼까? 뿅! 똑같잖아. 그래서 미안한 말인데, 미안하진 않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안해야 돼? 미안합니다. 네. 알아줘야 돼. 이거는 보시면 이제는 나즈카판인 거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남아메리카판인 거 알아줘야 되고, 이쪽에는 태평양판인 거 알아줘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냐? 여기에 동태평양 해령인 것도 알아야 되고, 동태평양 해령이어야 되고, 이쪽에 사실 여기는 좀 잘렸지만 이렇게 뭐가 있는 것도 알아야 돼. 대서양 중앙 해령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잘 이걸 모르겠으면 이 페이지 복습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결국엔 보시면은
이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판이 크면 이게 크면 클수록 섭입하는 속도가 빠른 거지. 섭입하는 힘이 센 거지. 그래서 판의 이동 속력이 빠르구나. 그 자료라고, 그 자료. 네, 보겠습니다. 판 전체 면적에서 대륙판의 면적이 클수록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이 빠르다.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우리 해구의 비율을 얘기했지. 근데 걔 대신에 대륙판의 면적이라는 내가 뭐야?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인자를 지금 올려놨죠, 분자에. 얘가 이거 만약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그거에 당한 거예요. 오답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식 중에 두 번째 거. 정말 판의 이동 속력과 대륙판의 면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강아지랑 초콜릿처럼 아무 관련 없는 건데 그거를 있어 보이게 그냥 괜히 이상한 거 껴놓은 거라고. 이게 오답을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 둘이 순서 바꿔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관련 없는 거 넣는 거고. 얘가 그런 케이스라고요. 아무 관련 없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용어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건데 아무 관련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이 자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판 이동 속력은 해구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땡기는 힘이 커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와르르륵 떨어지니까 이동이 빠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 대륙판이 왜 나오냐고. 왜 나오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땡이다. 자, 판의 면적이 좁을수록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이 느리다. 어때요? 얘도 방금 그런 케이스지. 판의 면적이 좁을수록 평균 이동 속력이 느린가? 지금 잠깐만, 느린 쪽이 몇 쪽이잖아. 진짜 그런가? 이것도 강아지랑 초콜릿 같은 거 판의 면적이랑 평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해구,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또 판의 면적이 나오냐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세요. 판의 면적이 겁나 넓은 건 뭘까요? 태평양판이겠지. 근데 판의 면적이 나즈카판. 나즈카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 잠깐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orry. 나즈카판 같은 경우는 판의 면적이 굉장히 좁죠? 좁은데 속력이 한 6 정도야. 근데 남아메리카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남아메리카판은 없네요. 두루두루두루 뭘 볼까 그러면 좁을수록 이동 속도가 느리다. 얘보다 큰데도 나즈카판보다 큰데도 속도가 느린 애를 찾아주면 되잖아. 여기 있네. 북아메리카판은 훨씬 크겠지. 근데 속력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줄게. 나즈카판은 판의 크기는 작죠. 작잖아. 네. 작잖아요. 작죠. 근데 속도는 한 6 정도야. 근데 북아메리카판 같은 경우에는 나즈카판보다 크죠? 훨씬 크잖아. 이거 봐. 미국을 담고 있는데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다고. 클 태자로 쓸까요? 개견인가요? 크다고. 근데 속력은 한 2밖에 안 돼. 발레를 찾은 거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땡. A판은 B판보다 평균 A는 나즈카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빠르다. 일단 답은 3번일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자료에서 판 경계를 주고 점점점점점으로 해구를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요. 전체 판 경계는 이건데 그 중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건 요 진한 선이죠. 요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이거 보시면은 전체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진한 부분은 요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율은 상대적으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요 판이 훨씬 많겠죠. 얘는 전체 이만큼 중에 해구가 차지하는 게 이만큼. 얘는 전체 이만큼 중에 해구가 차지하는 거 이만큼. 쌤, 이거는요. 얘는 A가 B로 들어가는 해구니까 A판 영역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B는 섭입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당기는 게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3번. 그래서 사실은 2번 문제랑 1번 문제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2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공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정도를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오케이. 4번. 자, 그 그림은 지구 내부의 물질 이동을 설명하는 모델인데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시면 대충 감이 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대충 여기까지가 연약권일 것 같고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네, 조금 조심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섭입을 하죠. 섭입한 거에서 파편이 떨어지네. 이렇게 파편이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플룸.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뚫어버려서 뭔가 만들죠. 얘가 바로 열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뜨거운 플룸. 그지? 그죠? 그리고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내려갔다가 올라온 요 경계가 바로 아마 멘틀과 외액의 경계 대충 3,000km 정도 될 거고. 네, 그죠? 보니까 요 정도 하고 한번 가볼까요? 기억은 지각과 멘틀 경계는 굳이 말하면 여기죠, 여기. 여기 굳이 말하면 여기지. 그죠? 여기는 택도 없다. 그리고 A는 주변보다 밀도가 크냐? A는 밀도가 크니까 떨어지겠지. 그죠? 떨어지는 거? 이거 지구과학 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고, 작으면은 뜨고, 이렇게. 마그마 바다 때, 46억년에서 40억년까지 기록이 없다 그랬잖아. 뭐, 헤이디언 에이지는, 그 용어는 몰랐대. 근데, 겁나 뜨거워서 단호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알아서 밀도가 큰 애는 가운데 가라앉아서 지금 철니켈의 핵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 좀 떠가지고 지금 위에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지질뿐만 아니라 뒤쪽에 대기해양 가서도, 애가 달궈져.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낮아지지. 그러니까 올라가고, 차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축하니까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고, 대기해양도 똑같아. 우주에서도 별에 생성할 때 무거운 원소, 무거울 중자 써서 중원소라고 하겠죠. 걔네들은 별의 바깥에 있을까? 안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원소들은 상당히 바깥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다고 다 밀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가 이렇게 크면 중력이 땡기고, 밀도가 작으면은 덜 땡기고, 그렇게 똑같다고. 그래서 밀도가 크니까 떨어진다. B를 이루는 물질의 성분은 핵의 성분과 같다. 자, 이게 결국에는 제가 요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잠깐만. 기억, 지각과 멘틀의 경계이다. 이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나 여기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잘못 체크를 했네요. Sorry. 갑자기 헷갈렸음. 지금 맞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B를 이루는 물질 한마디로 뜨거운 플룸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뜨거운 플룸이 핵의 성분과 같냐?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 지금 대답한 사람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핵의 성분은 뭐냐면 철과 니켈인데 뭐라 그랬어? 저 말은 그 질문이 같이 떠올라야지. 요 경계에서 뭐만 받는다고? 멘틀과 외의 경계에서 뭐만 받는다고? 물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물질 안 받는다고. 여기서 받는 거는 어떤 그 온도만 높여준다고. 여기서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물질을 준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핵에 있는 철니켈 성분을 멘틀에 공급해 주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라고요. 다 수업 시간에 한 거죠. 핵의 성분과 전혀 다릅니다. 핵의 성분 철니켈이지만은 멘틀은 감람암질. 감람암이라는 말을 지원해서 안 쓴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현무암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2번 맞죠? 네. 그리고 5번. 다음은 열점과 해령이 합쳐져서 어느 화산섬 A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화살표 그냥 잘 써줬죠. 열점과 해령이 합쳐지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얘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답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답지에 이 지역이 아이슬란드라는 지역의 형성 과정입니다. 아이슬란드 여기 요 대서양 중앙에 있는 요 화산섬의 형성 과정인데 사실 저 몰랐어요. 올해 수책 보기 전까지는 아이슬란드가 그냥 단순히 발사형 경계에서 이렇게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렇게 열점과 해령이 합쳐진 그런 지역이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슬란드라고 아는 거는 요거 하나랑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롤드컵 했다.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화산 지형이라서 온천이 유명하다. 한 요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열점 이렇게 뽕뽕뽕뽕 안에서 쏘죠. 열점은 언제나 고정됐고 거기서 이제 시즈 탱크 제라스 이렇게 박혀 있는 채로 위로 쏘는데 판이 움직이니까 우리 타점 기록회처럼 판에 기록이 남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령에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밀려났죠. 이렇게 밀려나고 그 자국이 남고 있는 모습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열점이 멘틀대로 위에 이동합니까? 아니라고. 열점은 고정돼 있다고. 고정돼 있다고. 가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열점 부근에는 호상열도가 생성됐냐? 호상열도는 어디서 생겼어요, 여러분? 화산이라고 해서 다 헷갈리면 안 돼. 호상열도는 판의 경계에서 대해 수렴형 경계, 해해 수렴형 경계에서 생겼잖아. 호상열도가 어떤 거냐?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어떻게 화살표가 섭입하는 거라 했잖아. 섭입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섭입대에서 이제 화산활동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봤던 앞에 그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본 거라고. 한 선을 잘라서 본 거니까 한 선을 자르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런 그림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그 단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른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렇게 여러 개 다 있겠지. 그러니까 화산이 줄지어서 생긴다고. 그쵸? 줄지어서 생기는데 문제는 판이 일자여서 쾅 했을 때 그 줄이 일자로 생기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일자가 구면에 휘어진 것처럼 생겨요. 그래서 화산이 휘어져서 나란하게 이렇게 생긴다고. 나란 이런 식으로 호 모양으로 아크 모양으로. 그래서 호 모양으로 섬이 나열돼 있다고. 열도. 하와이에 섬이 나열돼 있다고. 열도. 나열된 섬도. 그래서 호 모양의 나열된 섬도. 예. 그게 호상열도예요. 그러니까 섭입대에서 대해 섭입대나 해해 섭입대에서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이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열점 얘기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이것도 강아지 초콜릿 같은 거죠. 완전 헛소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나가 임마. 예. 나가. 그리고 나가정에서 여기죠. 나가정에서 뜨거운 풀론과 멘틀 대류의 상승 영역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다. 네.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와, 벌써 이 점의 절반 풀었다. 잠깐 기지개. 저도 옷소매 좀 정리하고 양복을 입었는데 너무 약간 사람이 좀 묵직해 보여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제가 양복이라도 입어야 여러분이 선생님 대접해 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일반복 입고 와봐요. 그러면 완전 그냥 학생이랑 구별이 안 될걸? 그러면 나를 무시하겠지? 저 사람 완전 이제 메루치여가지고 이제 한 대 치면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무시하겠지? 진짜 너무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녹화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좋아요. 좋아. 근데 오늘 괜찮나요, 여러분? 저는 조금 피곤하네요. 빨리 마지막 네 문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저 운동하러 가야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이게 운동을 해야 돼. 오늘은 제가 무슨 운동을 한 날이게요? 바로 ZZ 하는 날입니다. 벤치 프레스. 예. 제가 운동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키는 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74인데 174에 몇 킬로 할게요? 50kg였어요. 50kg. 지금도 말랐죠? 마른 편이죠. 딱 보시면은 막 풍채가 좋다 아니면 혹은 뭐 막 덩치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좋게 말하면 앞모델 피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조금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면 메루치다. 메루치. 근데 사실은 진짜 멸치여서 진짜 74에 50이었으니까 정말 지금 안 보이지만 저 그래도 나름 운동 좀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은 좀 콤플렉스이자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64 근육을 한 10kg 넘게 찍은 거죠. 그게 이 정도입니다. 네, 그게 이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운동 잘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이게 너무 마른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너무 쪄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 말은 못 해드리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마른 거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시고 근데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 없이 딱 체육 시간에 있는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그럴 때 뭐 걷기라도 하시고 뭐 축구라도 하시든지 농구라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산책이라도 운동장 우리 교정 진짜 이쁘잖아요. 그렇게 산책이라도 하셔야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헬스가 지금 메인이 아니죠. 여러분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거 아니잖아. 헬스를 너무 과하게 해서 피곤해가지고 회복하느라 공부를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점심시간 뭐 축구 차고 저녁시간 축구 차고 쉬는 시간 나가서 놀고 뛰어다니고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 학업에 지장을 주면 그건 여러분 약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축구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오른쪽은 지금 발목에 인대가 없고 인대가 3개가 있는데 다 끊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왼쪽은 군대 갔다 와서 수술 받아서 힘줄이 지금 너덜너덜하고 꼬매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마다 선생님과 즐겁게 축구를 차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안다고. 아직도 못 참잖아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조심해서 차요. 왼발 아예 안 쓰거든. 운동을 잘 하시고 운동이 너무 과하면 조절하시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해야 되니까 너무 마르거나 너무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 가서 식단 조절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면서 건강관리 장기적으로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겠습니다.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와 이제는 이런 거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해야지. 수렴인지 발산인지 보조인지 알아야겠구나. 그죠? 판의 이동 방향이면 이동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게 보인다고.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 조금 섹시한 말로 해줄까? 좀 섹시한 말로 벡터. 화살표. 벡터입니다. 벡터의 반대라기보다는 벡터랑 항상 같이 등장하는 말 스칼라.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뭐 3, 5, 7 이런 건 진짜 그냥 숫자잖아요. 사과 3개, 사과 5개, 사과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잖아요.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러면은 여러분 보는 기준에서 플러스 3 오른쪽, 마이너스 2 왼쪽 방향이 있잖아. 이런 게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하 벡터가 이게 뭐 기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화살표. 화살표가 방향이 있잖아, 그죠? 화살표가 길면은 크기가 되는 거죠. 크기가 크고, 작으면 짧고. 그런데 보시면은 판들이 지금 제멋대로 막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고요. 움직이는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깊게 하셔라. 같은 자료를 보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까지 보이셔야 되냐? 어떤 것까지 보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이 이렇게 박는 데도 있고 찢어지는 데도 있지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얘가 한 번만 할 거예요. 앞에서 다시 보고 오세요. 얘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갈 건데 얘가 얘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가 되고 얘가 얘보다 느리면 얘가 빠르면 한마디로 덮치겠지. 이러면 수렴형 경계가 된다. 이쪽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자료를 보도 다른 거 뭐가 보여야 되냐? 같은 판에서도 움직임이 다르죠. 움직임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이 선입견으로 같은 판이면 다 같은 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보시면은 그 자료가 있잖아. 얘만 봐도 얘는 여기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를 수 있다고. 그쵸? 얘도 여기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오케이. 그 이유는 뭐 다양하죠. 지구가 구라서 이걸 평면으로 펼쳐놓으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조금씩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자세히 몰라도 된다. 이렇게 가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 그림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기출이 됐던 거 다 정리해드린 거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풀리는데, 안 외우면은 그때그때 고민해야 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얘를 외웠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히말라야. 바로 나오잖아. 대대 수렴형 경계. 대대 수렴형 경계고, 이 친구는 오지훈 선생님이 뭐라 했죠? 이거 3천만 년 전에부터 형성됐다라는 거 이제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B, 여기는 선생님이 짚어주는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긴장하고 봐야지. 긴장하고 봐야 돼. 제가 짚어준 거에서만 나오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긴장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긴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여기는 좀 자세히 봐야겠다. C는 뭐예요? 너무 유명한데 아니, 아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또 나오잖아. 나즈카판, 태평양판, 안데스 산맥인 여기 남아메리카판이고, 요게 이제 페루, 칠레 해구. 저는 칠레 페루 해구라고 하는데 여기가 칠레고 여기가 페구인데 뭐 편하신 대로 위가 페루고 아래가 칠레라서 오지훈 쌤은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해요. 어쨌든 요게 해구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요렇게 그 산맥, 꼭산맥이 생기잖아. 여기 안데스잖아요. 이렇게 다 했던 거잖아. 한번 외워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판의 경계를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는 수렴형 경계, 수발보 중에 수렴. 여기는 수발보 중에 수렴.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벡터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는 옆으로 가는데 얘가 옆에서 꽝 박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꽝 박으니까 이렇게 꽝 박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만 수렴이 아니고,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찍으면 얘도 빵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얘도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수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판의 경계가 다 수렴이네요. 보겠습니다. A와 C에는 꼭산맥이 발생한다. 그냥 우리 외웠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그때그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저거 아시면, 이게 잘 안 풀리면은 미안한 말인데 화석 안 외우신 것처럼 이거 안 외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셔야 된다. B에서 여기에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두 판 수렴 봐봐, 다 나오잖아. 옆으로 꽝 쳐도 수렴이라고. 그죠? 세 번째, 신발 지진은 뭐보다 붙고, 신발 지진은 대서양 연안에서 활발하다. 신발 지진, 대서양 연안은 어디요? 대서양 연안은 이근방이잖아요. 대서양 연 너무 중요해. 일단 연안이 뭐죠? 연안이라는 말 우리 안 배웠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어디서? 퇴적 환경.
환경에서 육상환경, 해상환경, 해양환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바뀌는 게 연안환경이라 했잖아요. 아, 또 이 사람들 또 모른 척한다. 나 또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그러면 뒤쪽에 퇴적암으로 가야죠. 쫙 가서 이 사람들 또 모른 척하네. 요거 했잖아. 요거 퇴적은 어디서 기본적으로 지원범위에서는 그냥 물밑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물 바깥이면 그러면 풍화침식이 일어나는데 물밑이라 함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육지에도 물이 있잖아. 하천, 호수 좀 더 디테일하게 가죠. 강 좀 더 디테일하게 가죠. 저수지 다 퇴적이 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데서 퇴적되는 게 육상환경. 육상환경 하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떠올라요. 육성층, 표준화석 육성층 뭐 있었지? 산필과 부방, 암공시, 화매중에 공시, 그리고 매. 이렇게 나머지는 다 해성층, 에디아카라,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거 떠올라오고 있으면 아주 공부 잘하고 계신 거. 연안환경, 해양환경, 그죠? 해양환경은 바다. 이 줄 가다 보면은 육지, 바다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있다 했잖아요. 그 그라데이션처럼 바뀌는 그 부분이 연안환경, 쇼어, 코스트,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경계다. 다 복습하시고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건 선상지와 삼각주의 비교, 그리고 올해 수특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분급뿐만 아니라 어떤 유속의 변화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옛날에 나오던 말인데 다시 등장하고 있어서 필기노트에 추가해드릴게요. 좋아. 역시 서서 하니까 발목은 조금 아픈데 잠은 깨고 에너지는 넘치고 그러네요. 신발지는 그래서 대서양 연안이라 함은 어디겠어? 바로 대서양 바다를 모르면 큰일 나. 대서양 바다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서 연안이면은 육지 바다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그라데이션처럼 바뀌는 육지 요 연안 여기잖아. 그림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같은 그림인데 이제 지도가 잘려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령을 보시면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뭐를 당연히 해주셔야 돼?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표시도 해줘야지. 유명한 거잖아요. 유명한 거잖아. 아셔야지. 대서양 중앙해령.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 연안에서 어떤 활동이 신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라는 말을 했잖아요. 신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여기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 신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했잖아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필기노트에서 또 계속 강조도 진짜 너무 중요한데 대서양 주변에는 해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진짜 제발 대서양은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은 우리가 여러분 뉴럴 링크 나무위키 머릿속에 만들어놨으면 뭐야 확장되고 판이 생성되고 점점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벌어지고 생기다 보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어딘간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게 어디? 태평양 주변에서 해구가 쫙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지? 여기 안데스 산맥 칠레페루 해구 있고 여기 이제 필리핀 파냐 이거 있잖아. 그래. 여기는 이제 소멸, 여기는 생성.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해봤으니까 조금 더 대서양 계속 벌어지고 태평양이 계속 줄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서 다시 어떤 초대륙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이해돼요? 그렇잖아. 12억 년 전 로디니아 시생 원생 언제? 원생 2.7억 년 전 고말중조 판게아.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고말중조 판게아 때 벌려진 대서양 해령 이 계속 벌리고 있고 해구는 태평양 주변의 해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얘네가 쫙 벌어져서 이렇게 팍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어떤 미래 판의 이동 속도를 통해서 미래 대륙 분포 유사 이런 거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 이런 것까지 이제는 보이셔야 돼.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작게 써놨지만은 이제는 아셔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영역은 요 대서양 중앙의 영역은 해구조차 없어서 엄밀하게 공부하시라지 딥하게 지진이 안 생긴다고. 천발도 안 생긴다고. 신발 지진은 안 생겨요. 적어도 신발은 안 생겨요. 해서 4번 푼 분들은 더 깊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엄밀하게 뭐라고? 천발조차 안 생긴다고. 그렇잖아. 판의 경계가 아닌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판의 경계조차 없다고. 천발조차 안 생긴다고. 오케이? 같은 자료를 지금 비슷한 지도를 봤지만 계속 다른 말 하잖아요. 이게 같은 자료를 보고 얼마나 몇 번 고민해봤고 이걸 통해서 같은 자료가 계속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은 아직 그게 어색하니까 제 눈으로 본 거를 계속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이 사람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고 이런 것까지 뽑아내는구나. 아시겠어요? 이런 걸 배워가시면 돼. 그러면 뭐야?
제 뇌랑 동기화된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면 잘 보겠죠.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잘 보겠죠. 가겠습니다. 8번! 그림 가는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잘 보이지. 그림 가는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열전 분포와 판의 경계를,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열전 분포랑 아프리카 대륙 열전 분포 이렇게 보이죠. 이거 보이면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지도가 떠오르면서 그 아프리카 대륙 근처가 뽕뽕뽕뽕뽕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야. 요쪽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대대 이렇게 발산하는 어떤 열곡대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대대 발산 열곡대, 대대 발산 열곡대, 발산 열곡대. 네,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시험 문제 나온 적 많다고 빨간색 불 쳐놨죠. 네, 어머. 자,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산이 일어나서 여기 열곡되었는데 전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보시면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점이라는 걸 말해주면서 열점이면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플룸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플룸의 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내부나 이런 판의 경계 외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판 구조론이 맞아요? 열점 얘기하는 플룸 구조론이 맞아요? 둘 다 맞다고. 둘이 다른 카테고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감이 좀 오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좀 지워.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게 열점에 대한 플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니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딱 봐도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의 생기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재밌는 게 해령인데,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열점이 같이 공존하는 두 개 다른 카테고리. 그냥 우연히 그런 거지. 우연히 그런 거지 그냥.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로 앞에서 이거 바로 앞에 그 마그마가 생겨나는 3대 원리다. 지금 이거 잘 복습하셔야 돼. 이거 아는 분들은 지금 넘겨. 이거 설명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녹으려면 이 선을 적어도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온도는 이 정도야. 근데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리는 거, 그치? 압력이 감소하는 거, 온도가 높아져서 넘는 거, 혹은 얘 허들 자체가 당겨지는 케이스. 그러면은 원래 이 영역부터 안 넘던 게 노란색 선으로 당겨지면 여기부터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건 개념 설명 다 다시 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린 거야. 그걸 한 번 더 해드리는 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부족한 거는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세요. 좋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축은 고정, 즉 깊이는 고정인데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온도가 증가한 케이스죠. 얘는 T 상승, 그죠? 얘 같은 경우는 X축은 고정이야. 즉 온도는 대충 1300 정도로 고정인데 어떻게 했어? 위로 올라갔잖아. 깊이가 130에서 한 300으로 30으로 이렇게 감소했네. 그러니까 깊이 감소. 근데 지구과학 원범위에서는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내가 깊이 내려가면 그만큼 날 누르는 게 많아지니까 압력이라고 보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압력 감소. 두 가지 케이스.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는 2번이랑 2번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1번을 딱 보자마자, 압력 감소를 보자마자 해령 열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이 슬라이드에서. 2번 온도 상승을 보자마자 섭입대에서 아래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가 붙어가지고 여기다 열 공급해서 유문암질 녹이고 얘네 둘이 적당히 섞이면 가운데 성분이 안산암질 가는 거 다 했잖아요. 요게 머릿속에 활성화가 돼야 문제 풀 준비가 돼서 딱 이렇게 풀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잘하고 꺼내 쓰는 연습, 그게 바로 문제 풀이를 하시고 연습 많이 하셔라. 열점 판의 내부에만 존재합니까? 아니라고. 정말 그냥 두 개의 다른 어떤 분류 체계인데 경계이면서 열점이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럼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그렇잖아. 두 개 별개의 카테고리라고. 남자 여자라는 성별과 안경을 쓰고 안 쓰고, 그거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인데 안경을 쓴 남자가 있고 안경을 쓴 여자가 있고 그냥 되게 완전 별개로 우연히 그냥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다 안경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성별과 무관하게. 그죠? 두 개가 다른 카테고리다. 기억에서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주로 BB 프라임 과정에 의해 BB 프라임. 자, 아까 우리가 이거 압력 감소 봤으면 여러분이 1번 케이스니까 해령 열점이 머릿속에 활성화가 됐겠지. 활성화가 안 되면 지금 문제를 쓰면서 푸세요. 글자 이거 쓰는데 제가 말하면서 썼지만 5초도 안 걸렸잖아.
왜 안 쓰냐고. 왜 게으르게 공부를 해요. 뭐야. 게으르게 공부하게. 잠깐 게으르게 공부하지 말라고. 부지런하게. 오케이? 그리고 온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 하부 이렇게 써놓으라고. 섭입대 하부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오케이. BB 프라임 어디 갔어?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점인데 여기 있잖아. BB 프라임 맞죠? 니은에서는 여기 있죠? 니은 여기서는 멘틀 물질 용융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로 인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멘틀 용융에 의한 물질로 인한 화산 마그마. 멘틀 물질이 녹아줘야 마그마가 생기고, 멘틀 물질이라 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감람암질이긴 한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 활동이 생기느냐? 발산형 경계에서. 또 플러스 발산 경계뿐만 아니라 여긴 10점이기도 하잖아요. 10점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침.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라.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 둘 다 엄밀히 말하면은 더 염기성암 쪽에 더 SiO2 함량이 낮은 감람암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은 지원범위에서는 그냥 제일 가까운 성분이 현무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맞는 말. 그쵸? 4번. 오케이. 둘 다 맞았고. 자, 9번 갑니다. 9번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은 우리가 이 내부 구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판 구조론 할 때 판이 뭔지부터 다 찬찬하게 설명드렸잖아요. 판 구조론이라는 거 그냥 대충 판끼리 부딪히고 찢어지고 어긋나요만 하고 넘어가도 될 거를 판이 뭔지 다 해드렸잖아. 이거 또 해주면은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안 닿는 가정하에 갈게요.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등장하는 건데 물 좀 마시고 목 아파. 조금만 더 하자. 10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는 거 천천히 써봐야지. 우리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 또 두꺼운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대륙지각. 얘는 뭐라고? 규산염질. 규산염질이긴 한데 화강암질. 그죠? 얘는 A 같은 경우는 뭐? 해지 해양지각. 얘 같은 경우는 뭐? 현무암질.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가까지가 지각이잖아. 이만큼이 지각이고 그 아래 이제 멘틀이 있을 건데 멘틀이 어디까지 있어요? 3천까지. 이런 거 나 다 했다고. 그리고 그럼 여기 있는 요 색깔이 바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뭘까? 이건 뭘까? 걔까지 대충 합치면은 100kg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두께가 지금 즉 암석권이어야 된다고. 그죠? 색깔을 좀 바꿔서 쓸까요? 여기까지가 100kg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흔히 말하는 암석권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써있잖아. 암석권이라고. 지각과 월을 합쳐서 암석권이라 했어. 여기 최상부 멘틀 했잖아. 최상부 멘틀 복습하셔야지. 바로바로 안 나오지 지금. 최상부 멘틀. 그 최상부 멘틀까지 한 요 100kg짜리 판 아래 어디까지 이 숫자 400kg까지. 이것도 색깔 바꿔줄까? 400kg까지 살짝 이게 녹아있는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살짝 녹아있어서 연약하다. 연약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판이 주황색 살짝 녹아있는 연약권 위에서 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권은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뉴럴 링크, 어떤 머릿속에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되냐면 부분적으로 용용 녹아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얘가 멀렁멀렁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고체입니다. 거의 고체인데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진짜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간 제가 이게 정확한 그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유리도 유동성 있는 거 알아요? 1호학년도인가요? 언제 그 국어 비문학 지문에 보시면은 유리의 점성, 유동성 그거에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있거든요.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떤 유리 자체도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초등학교 폐교 같은 데 가잖아요. 저도 가본 적은 없고 그렇다고 하던데 오래된 그 건물에 유리는 아무도 노터치 했겠죠. 그러면은 유리가 처음에 당연히 같은 두께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얘도 중력 때문에 유리 자체가 흘러내린대. 그래서 그 아래 유리도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던 유리가 그런 폐교 같은 데 가면은 유리 아랫부분이 이렇게 여기 좀 얇아지고 여기 좀 얇고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 좀 두꺼운 상태래요. 이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유리의 얘도 어쨌든 고체긴 고체인데 얘도 유동성을 띈 고체라고. 근데 제가 이거 전공 시간에 봐서 이걸 정확히 수치화한 게 있거든요. 딱
땅콩 버터를 어떤 땅콩 버터의 점도 정도를 수치화하고 또 유리의 점도를 수치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뇌피셜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 유리의 유동성 정도보다도 멘틀의 유동성이 훨씬 낮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으면 혹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게 훨씬 낮아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판이 움직일 정도의 멘틀의 유동성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좀 말랑말랑 멀컹멀컹 최소한 뭐 한 그 있잖아요. 워터파크나 아니면 대학교 가시면 이런 빠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퐁당 빠지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평이나 이런 데 가서 강 같은 거, 강은 아니고 한 하천 정도가 될까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막아놓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부표 같은 걸 몇 개 띄워놓고 거기서 막 빠져서 놀고 고명부터 파고 그런 데 가면 있는 그 멀렁멀렁한 그 뛰어내리는 풍선, 물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줄 알았어요. 에어 풍선 같은 거. 택도 없다고. 유리가 여러분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걔도 유동성이 사실 있고요. 그 녀석의 유동성보다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본 그 전공 자료가 맞다면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찾아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여러분이 하도 이제 오개념을 가질까봐 그렇게 막 말랑말랑 이런 게 아니라고 슬라임처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진파로 탐사했을 때 확실하게 저속도로 등장을 한다. 이런 게 과학입니다. 눈으로 절대 안 보이는 거 지진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진파 속도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링크가 잘 걸려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자 보세요. A 지점, B 지점 하부에서 한 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하나 맞추라는 거잖아. 근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속도가 쾅 줄죠. 이게 지금 뭐냐면 좀 지울게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A 지점을 요 색깔로 하고 B 지점을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예 다른 색깔 빨간색으로 B 지점을 요 색깔로 할게요.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식간에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지진파 속도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될 애가 이렇게 지금 줄었잖아. 그래서 A 지진파의 저속도층이 대충 이 정도까지 있죠. 한 200 정도까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몰 B 말하는 겁니다. 점선 지금 지진파의 저속도층이 두두두두인데 여기서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렇게 있죠. 지진파의 저속도층이. 그러니까 지진파의 저속도층 즉 연약권이 시작하는 깊이가 더 깊은 이 B 요 정도 내려가야 되고 B는 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양지각 쪽이 얇아서 조금만 내려가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라지 A랑 스몰 A랑 이렇게 해당하는 거고 라지 B랑 스몰 B랑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자, 기억은 부분용도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지각의 밀도는 A 지점이 작느냐? 지각의 밀도는 해양지각 밀도 뭐가 더 크다 해서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 중에 해양지각 그죠? 크다.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제가 피곤해서 할까 말까 살짝 고민한 거 보였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나는 해주는 게 맞다고 봐. 내가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이 좀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여기 봐봐. 제가 이거 할 때 해드렸잖아요. 해양지각은 뭐 현무암질이고 대륙지각은 황암질, 유문암질 이쪽이니까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성분이니까 밀도가 크다고. 왜? 많은 원소가 이런 철지 원소가 많아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작다고.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밀도가 크니까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얇아도 된다고. 얇다고. 얘가 상대적으로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얘는 좀 두꺼워도 된다고. 두꺼워도 된다고. 왜냐면은 이 아래서 나중에 보상면이라는 개념을 지투하면 배울 수도 있는데 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아야 돼요. 근데 밀도가 큰 애는 그러면 덜 쌓여줘야겠지. 밀도가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뻥튀기처럼 커져 있어도 같은 힘으로 누르니까 대륙지각의 밀도가 낮고 두꺼운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이창용 씨 막상 시작하면 또 잘해. 공부도 그렇잖아요. 막상 시작하기 싫은 거지. 시작하면 또 잘한다고. A는 B점이 아니지. 이거 링크 잘못 걸었죠. 스몰 A는 아까 이렇게 걸었잖아. 얘 놓고 틀리면 참 슬플 것 같은데 9번 1번 맞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선의 금강정도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 지형이랑 엮어서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고 고전 작품들이랑 같이 엮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구과학은 제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거 땅. 대기. 저기 나가서 퐁당 빠지면 바다. 오늘 야자 끝나고 쫙 하면서 보세요. 얼마 전거 초승달이었으니까 이제 뭐 상현달로 넘어가고 있었겠네요. 상현달 외우는 법 알려드릴까? 상현달 이게 여러분이 반달이니까 반달 사실 요거랑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이게 없나 헷갈려요.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상현이고 얘가 하현이야. 겁나 헷갈리죠.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상디. 여러분 원피스 상디 알죠? 디아블 잠부. 디아블 잠부. 상디. 네. 이렇게 이건가요? 이 자세? 디아블 잠부. 네. 어차피 망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헛소리 하면은 저 군대에서 운전병 했잖아요. 운전병에 그 기름 구리스라고 한대. 왜 구리스라 그러냐면 구리스라 그래. 난 구리스가 도대체 왜 기름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구리스 grease입니다. greasy. 이거 맞나? 단어가 그 기름 구리스. greasy하다. 그래서 그리스. 근데 그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이게 뭔가 폴리시. 그러니까 광낼 때도 좀 쓰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거 연료죠. 연료. 기름 넣잖아. 근데 그거를 군화에다가 바르고 정용화 이병 이창용 아니 일병이었겠네. 그때 디아블 전부 보여줄까 이러길래 잘못 씁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입니다.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디아블 전부 보여드린다 이러면서 보여준다 이러더니 갑자기 여기다 구리스를 칠하고 불을 붙여. 그래서 디아블 전부 이러면서 뛰어다니는데 진짜 군대가 이렇게 미개하고 미친 집단입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웃으면 안 되고 상병님 상병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다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디아블 이러고 저희 그러고 같이 놀았어요. 군대가 그렇게 멍청해져 사람이 가면은 좋게 말하면 단순해지고요. 저는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예. 비록 수술 받았지만 네, 재밌는 기억이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쌤 다시 가실 거예요? 전 갈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살면서 그렇게 운전 많이 해보고 또 언제 살면서 15톤 트럭도 몰아보고 이러겠습니까? 예, 재밌었어요. 디아블 잠부. 어쨌든 상현딸 D 모양으로 다리 생겼으면 상현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일상과 굉장히 관련 있는 학문이다. 예,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금강전도는 이렇게 밝은 색의 심성함. 이거 보자마자 문제 대충 읽었는데 밝은 색의 심성함인데 밝은 색 화강암. 그러면은 판상전리 이런 거 생각나야지. 화강암. 봉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니까 뭐 판상전리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주대난소 화상암. 자 이거는 제 니은 선지 때문에 가져왔는데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건 화산암이죠. 이거 페이크 걸리지 말라고. 화산 활동으로 생긴 즉 분출해서 생긴 건 화산암이죠. 얘는 관입한 거예요. 화산암과 화성암 다르다고 계속 말합니다. 다른 거야.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보시면은 갖가지 형상을 이루고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얘가 이제 판상전리 윤기 되면 이제 판판판하게 찢어지니까 풍화작용도 받고 그러겠죠. 예, 그죠? 맞지 않을까? 예, 맞네요. 네. 네, 이상으로 2점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안녕.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58분이어가지고 슬슬 야자 끝나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이제 집 가면 11시 반이겠네요. 예. 또 화이팅하고 내일 5시 반에 또 일어나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그게 진 줄 알았지? 안녕.